네, 리포트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이 일파만파로 퍼질 우려가 있고 방역 당국의 말대로 2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오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강대엽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우선 사랑제일교회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랑제일교회의 누적 확진자가 어젯밤까지 319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구 신천지 사태에 있어서 그 규모가 두 번째로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는 5,214명이었는데 어젯밤까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는 319명이었습니다. 무서운 건 확산 속도인데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닷새 만에 누적 3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네. 지금은 증가세가 한 번 꺾이긴 했지만 신천지 사태 당시보다 그 속도가 빠릅니다. 277명이었던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도 벌써 넘어섰는데 걱정되는 건 감염 확산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죠. 네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사랑제일교회 교인만 2,000명 정도라 증가세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증가세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은데 자, 사랑제일교회 어떻게 이렇게 확 갑자기 퍼지게 된 겁니까? 네, 어제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방문자 수는 4,000명 이상인데요. 이처럼 규모가 큰 데다가 정규 예배나 종교 소모임 또는 일부 신도는 숙식까지 함께하면서 감염이 일파만파로 커진 걸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 교회의 전광훈 목사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열었다는 점도 방역당국이 급속한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 방역당국에 협조적으로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전 목사가 지난 15일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서울시의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교회 측이 제출한 명단이 부정확해서 모든 교인을 찾아 격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은 교인은 700여 명으로 파악됐는데 교회 측이 방역당국에 제출한 명단에 교회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포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다녀온 지 5년이 지난 네.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10대 어린이의 연락처가 제출돼 어린이 가족이 방역당국에 그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네, 사랑제일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도 명단이 제출됐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됐군요. 네, 이럴 경우에는 개인적인 네. 불편은 물론이고 방역에 혼선을 주는 이런 상황이 네.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사랑제일교회 지금 일단 우리가 서울 성북구 소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를 보면은 전국에 걸쳐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관련 확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관악구 왕성교회와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 확진 사례도 있었는데 관악구 교회는 대부분 관악구 인근으로 확산이 그쳤고 네네. 안양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 춘천, 충남, 서산 등 네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속출을 하고 있죠. 신도가 교회를 선택할 때 담임 목사가 큰 요인을 차지하는데 네. 전 목사의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다 보니 전국에서 찾아온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 감염 확산 폭발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계속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잠복 기간을 고려하면 더 큰데요. 코로나19 잠복기는 평균 5일에서 7일 정도로 알려졌는데 네. 집회가 지난 15일에 있었으니 20일 정도부터 증상이 발현될 수 있는 거죠. 집회 참석자들이 증상이 없는 잠복 기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대규모 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네. 자,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대유행 이야기를 좀 초기 단계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3단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현재 수도권과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죠. 네. 하지만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대규모 유행의 초기 단계로 규정했는데요. 네. 결국 정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상황을 보고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계속 유지하면 3단계로 올리겠다는 건데요. 네네. 물론 사회경제적인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2단계에서 스포츠 행사가 무관중 경기였다면 3단계에서는 아예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네. 학교는 모두 원격 수업으로 바뀌고요.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네. 정부의 속마음은 아마 국민이 자발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생활 방역을 실천해 주길 바랄 겁니다. 네, 그렇군요. 2차 대유행. 자,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그 어떤 확산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2차에서 3단계 이렇게 유행될 가능성이 큽니까? 네, 전 세계 확산도 심상치 않습니다. 스페인은 최근 하루에 5,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미국, 인도, 브라질 등은 여전히 하루 확진자만 수만 명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15일 세계 하루 확진자 수가
29만 4천 명을 네. 넘어 보름 만에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또 변종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변종까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지난 10일엔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도 되지 않은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3종류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네. 어제는 말레이시아에서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10배 강한 네. 그 변종이 발견됐다는 암울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네네. 이처럼 대유행 조짐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시민들의 생활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손 세정제 수시로 사용해야 하고 네네. 외출 시 마스크는 이제 필수입니다. 네, 꼭 그래야 되겠습니다. 실내외를 불문하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대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